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2월 특강 두 번째 주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지난 특강과 더 같이 좀 어려워하는 주제를 골랐고 이 부분도 안 하면 되게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알아도 풀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건데 이번 제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되게 많죠? 문제. 심지어 이 하나의 주제인데 문제 수가 21개예요. 이것만 잘 반복하더라도 거의 앞으로 볼 지문의 한 90% 이상은 다 여기 있다 보시면 돼요. 연습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자, 첫 번째 이제 이론 설명 드릴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은 안 봐서 그래요. 단순하지만. 그래서 많이 보시라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준비하는 이 특강 자료는 굉장히 정말 좋은 자료들이고 거의 퍼펙트한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 보시면 돼요. 디안의 비교 평가 방법을 설명할 건데 이거는 먼저 목차를 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전체 과정이 뭘로 됐냐면 첫 번째가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이거는 무슨 의미죠?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담당자가 다뤄야겠다라고 결정한 상태. 이게 정책 의제 설정이에요. 이렇게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중에서 담당자가 한번 다뤄봐야지라고 채택을 한 거죠. 세팅을 한 상태. 자, 논의를 토의 주제이기 때문에 토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책을 결정하게 돼요. 정책 결정 단계. 자, 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 뭐예요?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그 다음은 평가일 거예요. 집행 평가 단계. 집행 평가라면 지금은 이걸 볼 건데, 자, 요 결정하는 단계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정책 문제의 파악과 정의. 자, 그 정책의 원인이 무엇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단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한다. 답을 결정한다. 우리 문제 풀 때 답 결정할 때 먼저 할 것이 문제 파악이잖아.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표를 정해야 돼. 두 번째, 정책 목표 설정. 세 번째는 자, 목표 설정은 별거 없는데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찾아봐야 돼. 정책의 대안 탐색. 대안의 이런 탐색과 개발. 네 번째는 그 대안이 가져올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 예측. 예측하는 방법도 투사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견도 해보는 방식이 있는 건데 세 가지. 그 다음에 결과 알았다 쳐. 결과를 비교해봐야 돼. 그 정책에 대한 가져올 대안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거죠. 결과의 비교 평가. 그런 다음에 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적 대안의 선택. 이게 결정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자, 지금 볼 단원이 요거예요. 대안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 자, 그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이제 비교 평가할 때는 첫 번째는 기준이 있고요. 기준. 평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 결과의 비교 평가는 방법이 지금 볼 주제예요. 간단하게 보자면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소망성이 있고요. 소망성. 다음은 실현 가능성이 나와요. 실현 가능성. 이렇게. 그 대안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라고 예측이 되어도 소망성에 맞아야 돼. 이게 세부 기준은 뭐냐? 노력이 너무 많이 좋은 거 아니거든? 그 대안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많은 투입이 요구되는 대안은 좋지 않다는 뜻이. 또는 그 대안이 비용이 많이 들어. 능률성 차원에서의 문제 또는 분배도 고려해봐야 돼. 형평성 차원의 문제 등을 고려하는 거예요. 기준으로서.
그 결과 아무리 좋다고 예측이 되어도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등등. 이게 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자,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 비용 편익 분석이 있다. 첫 번째 비용 편익 분석. 두 번째가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이렇게. 자, 비용이 영어로 뭐죠? 비용이 코스트, 편익은 베네피트, 분석은 어널리시스 키블러. 마찬가지 비용, 효과. 비용과 효과는 effectiveness 분석이라고 불러요. 일단 추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은 일단 쉽게 말하면 이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이다. 일단 기회비용. 원래 책에 있듯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결론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머리에 팍 박힐 거예요. 기회비용이다. 이 편익은 뭐냐면 이 편익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이거 또 알아야만 뒤에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우리 경제학적인 비용은 기회비용이에요. 이건 주로 뭐랑 좀 대비가 되는 비용일까요? 얘는 대비되는 것이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매몰됐다. 묻혀버렸다. 한번 투자가 돼서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투자되어서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은 비용 지급 안 한다가 정석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됐죠?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걸로 따지면 돼요. 따질 때. 자, 기본 기준. 비용과 편익. 뭐가 커야 그 사업은 타당해요? 당연히 편익이 커야지. 그렇죠? 비용보다는 많아야 사업은 타당할 거니까. 자, 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의 기본 전제가 있다면요. 뭐냐면 이 둘 다 화폐 가치로. 자, 어차피 비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돈으로 나온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 하지만 이 편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방, 외교, 교육, 복지 이런 사업은 편익이 다 같아 달라? 편익이 다르잖아요. 다 A라는 국방이 주는 이익, 뭐 교육이 주는 이익은 원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거를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자, 이런 가정이 하는 거예요. 자, 화폐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단일 가치죠. 이런 단일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면 이제는 종류가 다른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원래는 안 되는 사업인데 비교가 화폐로 환산했기 때문에 화폐란 단일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방사업에 10조가 들어가서 얼마가 나는가? 화폐로 나와 있어. 화폐로. 교육에 들어간 돈과 편익이 화폐로 돼 있어.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말에 가는 의미는 동종 사업뿐 아니라 이종 사업도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될 때 쓰는 게 효과 분석이에요. 이게 안 될 때 쓰는 방법, 효과. 그러면 효과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국방에 주는 효과, 복지가 주는 효과, 교육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든 얘들은 사실은 안 되는 사업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효과 분석인 거지. 효과란 다르기 때문에. 예, 요거요. 대신 요놈은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 얘가 중요한 거지 일단. 자, 교재 봤더니 개념에 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말 속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다음 편익이 큰 거 선택하자는 거예요. 박스에 보시면 비용이란 뭐다? 기회비용이다. 그 다음에 편익은 일단은 뭐다? 소비자 잉여다라는 말. 자, 그런 추가 설명 드릴게요. 뭔지.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봐요. 이제 약간 경제적인 그 용어가 필요한데요. 자, 기본 어감. 여러분, 소비자 잉여? 잉여란 남는 거잖아요? 서플러스, 남는 거. 자, 우리 경제학에서 이게 무슨 곡선일까요? 서플라이 커브죠? 공급 곡선이고. 이거는 수요 곡선이. 디맨드 커브. 이게 양이고, 이게 가격이라면, 현재
P스타라는 가격에서 Q스타라는 정도의 재화가 지금 거래 중이에요, 지금. 만약에 가격이 이게 500원이라면 500원 갖고 500원으로 한 500개 정도가 거래 중인데 어떤 소비자는요,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한 1,500원을 주고도 살 용의가 있어. 나는 그 물건 1,500원에 살 마음이 있어. 근데 실제 얼마 샀어요? 500원. 얼마가 남은 거야, 그 사람은. 1,000원이 남은 거지. 내가 지불할 의도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준 거. 이게 잉여물이야, 잉여물. 이게 남았잖아, 지금 사람은.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은 1,000원 주고 살 마음이 있어. 실제는 얼마 준 거예요? 500원. 얼마가 남았어? 500원. 요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내가 지불할 용의가 또는 의도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 이게 잉여예요. 소비자 잉여. 요 뜻 알아야 돼? 잉여. 됐죠? 이건 반대야. 이거는 뭐라 부를까요? 생산자 잉여예요. 이 사람은 그 물건을 한 200원만 받아도 팔 용의가 있어. 얼마 받았어 근데? 500원 받았어. 얼마가 남았어? 300원. 자, 이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잉여야, 잉여.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잉여.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것 뜻 알면 돼. 잉여라는 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편입 갖고 이제 따지는 또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 순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 순수한 현재 가치. 자, 네트. 순수한 현재. 프레젠트. 가치. 밸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편익과 비용의 비율. 편익, 비용, 비. 요 편익과 비용의 비율, 레이시오라고 부르지. 레이시오도 있고.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이 있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자,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에서 내부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본의 회수 기간이 있어요.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최소한 편익이 비용보다만 커야 그 사람은 타당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게 뭐냐, 비비는 뭐냐면 빼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현재라는 말 쓴 이유가 다 있어. 현재 가치. 여러분, 현재의 1억과 20년 뒤에 1억이 같은 가치일까요? 아니지. 아마 현재 1억은 10년 뒤에 한 9,500 정도의 가치라면 가치가 다르지. 이미 그 가치는 할인돼 버린, 깎여버린 거거든. 이게 뜻이야. 마찬가지로 미래의 1억이 현재 1억과 같은 가치일까? 아니겠지.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지금의 가치로 바꿔놓기 위해서 필요한 교환비율이 할인율인데, 둘 다, 그러니까 할인을 적용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5년, 10년 막 들 예정이야. 그러면 5년 뒤에 나올 편익이 지금이 얼마나 가치지? 알아봐야지. 5년 뒤에 비용이 지금이 얼마 비용인지 알아야만 완전한 게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1억을 빌려가서 20년 뒤에 1억 2천 주겠대. 그럼 덜컥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10년 뒤에 1억 2천이 지금의 얼마 가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만큼 가치가 까일 거니까요. 10년 뒤에 1억 2천이 지금 가치에 9천밖에 안 돼. 그럼 손해잖아요. 그럼 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먼 미래에 나올 편익에서요, 먼 미래에 비용을 빼줘야 돼. 이게 순수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자, 빼기니까. 빼면 양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양수가. 그런 뜻이에요. 순현재 가치. 됐죠? 이거는 나누기 값이죠. 이거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요, 비용의 요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에요. 나누기는 뭐보다 크면 돼요? 1보다 크면 돼요. 지금 제가 둘 다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이건 빼고 나눴죠. 그래서 제가 현재 가치란 말 쓴 이유는
미래 가치를 지금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 이거를 할인했다라고 해. 즉, 이 둘은요, 기본적으로 둘은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만 이 사업은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첫 번째 기준 일단. 평상시에는 그냥 편익에서 비용을 뺐다 봐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거나 자세히 할 때는 꼭 써줘야 돼, 이런 말을.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 가치 이런 말 써줘야 돼. 얘는 달라요.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 자 상식이야.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지, 클수록. 또는 수익률은 높아야 좋은 거잖아, 높을수록.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자, 네이버 수익률은 특징이 있다면 이거는 자, 할인율을 모를 때 써요. 방금 저를 봤나요? 이 뛰어난 순발력? 제가 좀 뛰어나요? 운동 뛰어나. 모를 때 써. 다르죠? 뭐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대신 좀 느낌이 여러분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랑 뭐가 더 정확할까?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더 정확한 거지. 얘보다는. 그렇죠?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할 때 투자된 자본이 있잖아. 회수를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A라는 사업에 B라는 사업에 투자할 상황인데 A라는 사업에 투자했을 때는 내가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내가 한 10년 지나야만 100억이 회수가 되는 사업이야. B는 투자돼서 5년 되면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라면 어디에 투자해야 맞아요? 즉 회수는 빠른 게 좋아. 빠를수록. 이렇게. 또는 짧아야 좋지. 짧을수록.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제가 가장 1단계를 설명 먼저 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아마 기초 때도 설명드렸던 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더 가보면 자, NPV는 순현재 가치인데요. 현재 가치. 책에 나와 있지만 그 작은 박스 있지 밑에. 자, 현재 가치란 이제 P. 현재 가치란 한 다음에 A가 지금 앞에 나와 있나요? A 곱하기 이게 분조라고 하면 돼.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니까 올려볼게요. 그냥 바로 A. 자, 어떤 가치, 편익이든 비용이든 간에 이놈을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게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커져 작아요? 작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할인율은 분모에 있어, 분모. 그래서 할인이 많이 될수록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다가 기간이 길면 가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자, 할인율하고, 잘 들어요? 할인율하고 순현재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즉,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니까.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산할 때. 그리고 NPV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은 설명드릴 때, 이거는 일단은 결론.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대규모 사업에 적합. 얘는 반대로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보통 말을 해. 다른 말로 얘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 규모의 경제. 이렇게. 왜냐하면 비율만 봐서는요, 규모 파악이 안 돼요. 봐요.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이 있다. A라는 사업은 100억에 들어가서 500억 나오는 사업이고요. B라는 사업은 1000억 들어가서 3,000억 나오는 사업이에요. 3,000억이. 그러면 자, 비율만 따지면 이놈은 5고요. 3이잖아요. 비율만 따지면. 근데 이놈은 뺐더니 뭐가 돼? 400 되고 이놈은 2,000억 되는 거잖아. 만약에 요 편익과 비용의 비율로 했다면 선택 2가 될 거고, 만약에 빼줬다면, 즉 NPV라면은 선택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야. 이 둘은 뺄까 아니면 나눌까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얘가 좋은 거니까. 얘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 더 나은 거니까. 그래서 NPV라는 것은 큰 사업에 좋은 거예요. 큰 사업에 일단. 물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칼의 양면처럼
대규모 사업이 좋은 건데 너무 또 대규모 사업만 좋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율도 중요한 법인데 이건 없다고 볼게요. 이제 더 가면 봐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자 NPV는 잘 들어야 돼요. 부의 효과를 부의 효과 요 부의 효과를 요 편익의 감소로 볼지 아니면 비용의 증가로 볼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얘는 요 부효과를 갖다가 편익의 감소로 볼지 비용의 증가로 볼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 과거 고시 문제 때 한번 풀어볼 건데 잘 들어야 돼요. 그것도. 봐요. 여러분 부라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부담되는 거거든. 짐 되는 거야. 짐. 부 마이너스 효과를 마이너스 의미를 편익의 감소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를 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현재 편익이 60이고 그다음에 비용이 30이에요. 근데 요 부의 효과가 만약에 20이라 친다면 봤을 때 자, 이제 이 부의 의미를 갖다가 편익의 감소로 볼지 아니면 비용의 증가로 볼지 따라서 이거는 만약에 편익의 감소로 봤다면 편익 얼마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지? 빼주는 거니까. 비용은 30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NPV라면 이게 편익 비용 비율이라면 이건 뭐가 돼요? 빼니까 10이 되는 거고 나누면 1.33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비용의 증가로 봐서 그러면 편익은 50이 되는 거고 비용이 는 거지 50으로. 비용 취급하는 거니까. 그러면 빼면은 10이지만 이놈은 1.2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뺄 때는 봐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줄여서 빼거나 더 빼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분모하고 분자가 달라지면은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론. 자, 부의 효과를 편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어디에 포함시켜도 값의 변화가 없는 것은 NPV. 변하는 것은 편익비용 B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에 있는 딱 그 자료에 있는 것만 보시면 끝이야, 일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많거든? 자, 내부 수익률은 일단은 가장 기본 큰 게 좋다. 근데, 뭐를 쓰는 건데, 할인율? 이거는, 자, NPV를 0 만들거나 또는 편익 비용 B는 1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항상 NPV는 비교하는 숫자가 0이에요, 1이에요? NPV는 0이고요. 편익 비용 B는 1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험은 바꿔 나와, 얘가. 그럼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항상 NPV는 0과 비교해야 되고, 이놈은 1과 비교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NPV라는 것은 항상 0과 관계된 건데,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뭐냐면, 그 비용이, 그 편익이라는 것이 비용만큼만 나와주면 돼. 응? 내가 투자한 사업 비용 있잖아. 비용이 편익만큼만 나와주면 최소한 적자는 아닌 거잖아. 그러면 B하고 C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게 0 되거나 1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 할인율하고 있어요. 수익률, 할인율은 깎이는 거거든? 깎이는 거? 뭐가 커야 사업은 타당할까요? 수익이 커야지. 자, 할인되는 가치보다는 수익이 큰 게 타당한 사업이잖아요. 참고로 이 할인율은 네 영상은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여러분, 어떠한 사업도 투자된 만큼의 이자가 늘 까먹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A라는 사업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한 달 되면 이자만큼은 까먹는 거잖아? 내가 이 100억을 사업을 안 하고 은행에 맡겼다면 받을 이자를 까먹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한 달 지났을 때 그 수익이라는 것이 이자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당연히.
수익이 이자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렇죠? 이런 내용이야. 더 나가서 다시 둘로 나뉘어요, 이게. 자, 이게 시장 할인율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할인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 금리 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쓰는 이자율이야. 이놈은 정부가 사업할 때 쓰는 할인 이자 개념인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결론은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는 이자가 높은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더 높은 것보다도 커야 돼. 더 엄격하게 볼 때. 이게 내부 수익률이야. 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 특강은 자주 듣는 게 좋아요? 반복하시는 게 좋아. 많지 않은 특강이잖아. 그렇지?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더 가서 이제 회수기간. 자, 높은 할인율 상황이야. 자, 할인율은 분모 분자, 분모예요. 분모. 자, 높은 할인율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은 장기 투자가 좋아요? 단기 투자가 좋은 거야? 단기 투자가 좋아. 길수록, 봐요. 길수록 가치가 작아지는 거잖아. 더 작아지는 거잖아. 반대로 낮다면 낮은 할인율은 오히려 장기가 좋아요. 장기 투자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균형평균 분석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냥 봐서는 그래 대충 알 것 같은데 라는 감 정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더 가서 이제 문제 풀고 확인해 봐야 되거든. 일단 책 봐볼게요. 교재 봐볼게요. 자, 다시 그 박스 볼 거예요. 기념의 그 비용 편익할 때 그 이번 편익 보시면 소비자 잉여란 말 나오지?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값이야. 뺀 동그라미. 더한 아니고 뺀 값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3 봤더니 편익에 발생하는 기간은 자, 물리적 수명보다는 뭐라고? 경제적 수명이야. 철저하게 경제학적이에요. 경제적 수명이다. 여러분 그 공장에서 굴리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사실은 돌아는 가. 근데 써먹을 수가 없다면 그거는 경제학적인 기계가 아닌 거야. 수명을 다 했다 보면 돼.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거는 뭐 역할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살아가면서. 그런 똑같은 거지. 철저하게 경제학적이다. 비용도 마찬가지야. 경제학적 비용이야. 그게 기비용이거든. 그 다음에 2번도 비용과 편익이 화폐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화폐가치로. 그 다음에 동종, 이종 다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미시동그라미. 뭐가 아니고 거시가 아니고 미시경제학이며 실무적인 거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미시거시는 그때 말하는 미시란 주로 비용이야. 비용이나 이익 같은 문제고요. 거시는 물가, 실업 뭐 이런 문제예요. 훨씬 더 단위가 큰 거지. 뭐 생산자, 소비자 이거는 미시야. 미시. 물가 같은 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반대말 나오거든. 자, 기준 MPB 나오죠. 뺐다는 말 했단 말이고 내용 보세요. 기억. 자, B에서 C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타당하다. 근데 뒤에 칼도 힉스 기준이래요. 칼도 X. 여기 볼게요. 자, 소방성 평가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 용익성 기준. 자, 이게 지금처럼 칼도 힉스 기준인데 뭐냐면은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만 크면 된다는 거예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익만 크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얘는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지 분배 같은 형평성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약자들한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막 중소기업 막 다 죽이고 대기업 살렸어요. 대기업이 가져온 이익이 1000이야. 근데 중소기업에서 사람에서 이런 게 900이야. 이게 더 크잖아. 괜찮다는 거야. 결론은 분배를 안 따지는 기준이에요. 이게 칼도익스야. 그러니까 비용 편익이 크면 된다는 거야. 아무리 큰 비용이 들더라도 이익만 크면 된다는 기준인 거지. 의미 있는 기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예산이 충분하거나 대규모 사업 때. 됐지. 디귿.
부의 효과를 비용의 증가, 편익의 감소 어디에 포함시켜도 우선순위에 영향이 없더라. 아까 없더라. 그래서 없더라 그 말이. 됐죠? 자, 한계는 규모가 다를 때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규모가 다를 때 비교는 한계가 있다. 또는 너무 큰 사업만 좋다라고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큰 것만 진행할 수 있게. 그런 폐도 있더라. 그 다음에 자, 편익 비용비는 편익의 총연체 가치를 비용의 총연체 가치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대용의 기억 1보다 크면 타당하다. 자, 규모보다는 비율만 따지니까 규모의 경제를 못 살린다. 또 부의 효과를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비용 증가에 포함시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세 번째, 내부 수익률은 자, NPV를 0 또는 편익 비율을 1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박스 작은 공식 있죠, 여러분. B0 빼기 C0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B1 빼기 C1. 그 공식이 NPV 공식이야. 그래서 순 현재 가치 공식. 왜? 0 만드는 거잖아? NPV를 0 만드는 거거든, 이게. 0 만들 때. 자, 내용. 수익률은 클수록 타당하다. 그리고 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된다. 내부 수익률이 그 다음에 기준 할인율보다 크면 타당한데 이때 말하는 기준은 뭐다? 시장 할인율이다 뜻이. 자, 기준 할인율 밑줄 바로 밑에 시장적 할인율 밑줄에서 이퀄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 맥락이니까 이게. 한계는 뭐냐? 규모가 다르면 손익 파악이 어렵고 판단 어렵고 또 여러 개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간에 따라서 보세요. 어떤 사업이 10년차 사업을 할 건데 이때는 수익률이 2%, 이러면 수익률이 뭐 제로, 이러면 수익률이 10% 달라. 그럼 어떻게 이거를? 복수의 수익률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NPV라는 거는 1년차, 2년차, 3년차를 다 하기 때문에 A, B, C사 비교할 때 다 비교가 바로 돼버려. 내부 수익률은 기간별로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더라. 그 다음에 자본 회수 기간, 비용을 회수할 때 드는 기간이 내용의 기억, 짧을수록 좋다. 자, 낮으면 장기 투자에, 낮은 할인은 장기 투자에, 높을 때는 단기 투자에 유리하더라는 비판. 한계가 있더라. 그렇지?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자, 똑같은 할인율이 높다면, 봐세요. 이게 높다면, 이게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짧아야 좋은 거야. 그만, 디귿번.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자, 초기에, 그러니까 짧은 때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얘기지. 자, 분모가 큰 만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저함정 가치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왕 같은 값이라면 처음 값이 큰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이게 많이 안 깎이고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의 기본 이용이다. 자, 한계 볼게 넘겨서 3한계. 자, 첫 번째, 이거 누가 보더라도 효율성 중심의 분석이야. 여기 볼래? 요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과 비용 따지는 거잖아. 이 비용이 일종의 투입이고요. 얘가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과 나오는 산출을 따지는 건데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분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얘만 알 수 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둘 다 마찬가지예요. 효과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산출이거든. 투입돼서 나온 결과만 알 뿐이지 형평성 같은 분배를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인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다 없다. 개인적인 측면은 없잖아. 어디도 사업 자체만 알 뿐이지 개인의 효용을 알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내용 한계죠. 두 번째, 비용과 편익 가치에 대한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됐죠? 정부가 하는 많은 서비스가 주로 공공 서비스인데 그 세 번째 점처럼 무용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용적이잖아요. 국방, 외교.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려면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밑에 쓰는 게 잠재 가격이야. 잠재 가격. 자, 잠재 가격은 시장 가격이
어려울 때 쓰는 대책이에요. 자, 잠재 가격 결정 방법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놓기. 비교 표시하고 시장 가격이라고. 이렇게. 자, 잠재 가격은 시장 가격이 어려울 때 쓰는 보완책. 그 방식이 좀 나와요. 비교해보고. 비교 가격.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민간의 뭔가랑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만약에 무료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 갖는 가치가 얼마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박물관은 되게 막 보는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막 기뻐하는 거잖아.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 가치가.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박물관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박물관이 1년에 수익이 10억 나는 사업이다. 그러면 1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 가격이에요. 두 번째, 자, 선택을 하게 만들어, 소비자들한테. 너 가서 박물관 구경할래? 아니면 만 원 가질래? 만 원 가질래요. 그럼 만 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경할래? 아니면 1,000원 줄까? 구경 갈래요. 1,000원 가치보다 많은 거.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면 돼. 소비자가 선택한테. 그 다음에 파생수요.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을 갖고 해보면 돼. 자, 박물관 구경은 공짜인데 갈 때 교통비 하며 기타 비용이 10,000원 들어. 그러면 10,000원 들고 갔다는 것은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그 뜻이 많은 가치. 간접 비용. 파생수요 같은 거. 그 다음에 서베이는 뭐냐? 질문지예요.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여기 박물관의 가치가 하루에 얼마쯤 받으면 좋을까요? 관람 열어. 어떤 사람은 1,000원? 이 사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조사해보는 거지. 서베이 분석. 그 다음에 보상비용. 보상비용은 이제, 다른 예를 든다면 내가 자동차가 사고 났어요. 자, 견적이 나왔네? 견적이? 차가 견적이 500만 원 나온 거야. 근데 이 차를 내가 지금 오래 타서 좀 500만 원 주고 고치기는 아까워. 그때는 포기해. 아, 그 차는 500만 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가 비싼 차거든.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고치는 건 가치가 이상이라는 얘기지. 이게 보상 비용이라는 뜻이. 자, 잠재 가격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건데 보통 이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애매할 때 알아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비용 편입 분석이었다. 두 번째는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의 보시면 산출물을 화폐 가치로 계산이 어려울 때 쓰는 대안책이. 주로 뭐 국방, 뭐 경찰 쓰는 거나 보시면 돼. 그러니까 주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은 화폐 가치로 환산이 어려운 게 많아. 그때 쓰는 게 효과 분석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특징이 1번처럼 자,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는 게 편리해요. 모든 걸 다 화폐로 할 필요가 없잖아. 효과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또 시장 가격에 의존치 않기 때문에 사경제 같은 이윤 같은 거 따지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이고. 됐죠? 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자, 이게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분석의 개념이다. 이 둘은 사실은 가치는 받지만 얘가 훨씬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얘보다도. 얘는 그냥 보완책에다 보시면 돼. 보완책이다. 자, 밑에 비교인데 둘 다 공통점은 효율성만 중시한다. 그래서 형평성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둘 다 양적 분석이야. 계량. 투입 때 넓게는 산출까지 보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산출, 얘도 산출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 투입이 비용인 거니까. 이렇게. 됐죠? 자, 밑에 있는 그 비교는 참고하시고 다 설명드린 거라서 큰 거 없으니까. 자, 항상 시험은 예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한 이유는 뭐든지 여러분 큰 틀이 있으면 틀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중 비용 편입 분석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봐. 1. 수년제 가치. 2. 편입 비용비. 3. 내부 수익률. 4. 실행 가능성. 이렇게 나와요. 자, 물론 내용상도 뭐 비용 편익이니까 비용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얘는 아예 비교 건이 아닌 거야. 이미 딴 데에서 노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더 가면 이것도 다 의미가 사실 몇 개 있어요. 지금 좀 어려워서 안 할 뿐이고 이거는 사실 기본서에 가게 되면 또 언급되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딱 필요한 것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덜 할 뿐인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특강 교재가요 거의 완벽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 이 영상은 지금 페이지가 하나 둘 셋밖에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됐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문제에 적용시켜 봐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이론 공부한 다음에 문제로 바로 푸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듣기 전에 먼저 한번 복습을 많이 하시고 한 2번, 3번 정도 가신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 일단은 문제 이론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